지난 그 시점에 와가지고 갑자기 직위 해제를 시켰다는 것. 저는 어느 하나도 이해가 되는 게 없어요. 표절심사위원회 결과 또 이런 거 다 보니까 도저히 교육자로서 공교장으로 특히 영재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학교에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만약에 미완성본이라도 제가 어떤 일면식이 없는 그런 경영계획서를 카페가 몰래 내 것처럼 썼다면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학교에서의 모든 프로그램과 또 한모 교장의 경영계획서를 같이 작업을 해서 수정 보완해줬고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영입니다. 최근 세종영재학교장의 표절 사건이 우리 지역 교육계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교장 공개 모집 당시 제출된 박두희 교장의 학교 경영계획서가 표절됐다는 건데요. 자, 박혜영 PD, 이번 사건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세종영재학교는 지난 2014년 11월 전국 단위 공개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영재교육에 유능한 초대 교장을 선발해서 융합형 창의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런데 공개 모집 당시 제출된 박두희 교장의 학교 경영 계획서가 다른 학교의 교장 공모 공개 모집에 제출된 학교 경영 계획서를 표절했다고 해서 인사 조치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사실 어떤 분야든 이제 표절을 판명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겠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경영계획서의 표절을 밝히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과 그 과정이 객관적이면서도 명확해야 하는데요. 취재 결과 그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었고 세종시 교육청의 주장과 박두희 교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세종시 교육청은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교장 공개 모집을 한 지 이미 1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표절로 판명된 이상 직위 해제에 이어 면직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세종영재학교장의 표절 논란이 어떻게 불거졌는지 자세히 취재해봤습니다. 지난해 3월에 개교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융합형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그러나 초대 교장을 맡은 박두희 교장은 현재 이 학교를 떠나 있는 상황이다. 교장 선생님 먼저 얘기를 들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좀 억울한 면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죠.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저도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올 수만 있다면 가고 싶었죠. 뭐든 가면서든. 저희가 편향서를 이제 쌤과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교장선생님 말리시더라고요. 당신이 교장선생님의 엄마를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희 선생님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억울하고 하지만 누명은 제가 벗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정말 거짓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거짓말 이렇게 엄마들한테서 그냥 이렇게 하실 분 아닌 것 같고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느꼈었어요. 그렇다면 박 교장은 왜 세종영재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걸까? 일반 학교라면 그냥 저희 인사과에서 임명권자가 지시대로 발령을 내겠지만 우리 세종시가 아직까지 규모가 적고 거의 적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까지도 전국 공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또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 11월 세종영재학교 교장 공개 모집 당시 후보자였던 박 교장이 제출한 학교 경영계획서에 있다. 박 교장이 경기도의 Y고 교장 공모 당시 제출된 다른 사람의 학교 경영계획서를 표절했다는 것.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4일 박 교장을 직위 해제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표절이라면은 대통령한테까지 올라가가지고 발령이 날 때까지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것. 그리고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와가지고 갑자기 직위해제를 시켰다는 것. 저는 어느 하나도 이해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세종시 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교장 공개 모집 당시 표절로 판명됐을 경우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서약했으며 직위 해제가 있기 하루 전 박 교장 스스로 표절을 인정하는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 서명까지 본인이 스스로 3일날 다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 말 없이 서명 그 있는 데서도 아무 말 없이 이 자료 그대로 갖다 놓고 이거 한 사실 있습니까? 확인서 연설을 했는데 아무 말 없이 죄송합니다 하고 서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당사자인 박 교장의 주장은 다르다. 제가 11월 3일 날 교육청에 들어가는 소환 전화를 받았습니다. 11월 3일 오전에. 오후 4시까지 돌아라. 갔더니 이런 그 회의실에 7명이 왔어요. 과장이 이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시민단체, 청렴사회시민단체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그 표절 관련해서 경위에서 표절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에서 넘기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교육청이 빨리 조사하는 제스처를 줘야 된다. 사인하고 일단은 저쪽에 잠재워 놓고 나서 충분한 소명을 주겠느냐 준다 그랬어요.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박 교장이 표절을 했는지 이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1월 7일 표절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교장의 학교 경영 계획서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인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자료 다 종합 다 됐잖아요. 본인의 어떤 참고 소명자 다 됐어요. 단원서 있잖아요. 이거 심사위원별로 쫙 다 나눴어요. 나놓고 객관적으로 봐주시라. 그래서 이제 뭐 표절심사위원회 결과 또 이런 거 다 보니까 도저히 교육자로서 공무교장으로 특히 영재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는 학교에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그 인사위원 8명이 오셨거든요. 저는 일치로 직을 면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빨리 정상화시키자. 그 결론을 낸 거예요. 표절심사위원회 5명 전원은 박 교장의 학교 경영 계획서를 표절로 판명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면직 처분까지 받게 된 박 교장. 과연 그는 표절을 한 걸까? 면직되는 그 과정이 좀 뭔가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일단은 뭐 얘기로는 학교 경영계획서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표절 대상이 사실은 경기과학고등학교에 같이 계셨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장 선생님 공모 당시에도 지금 박도희 교장 선생님이랑 많이 의견을 나눴었고 그 계획서 작성에도 두 분이 많이 그러니까 협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박 교장이 표절을 했다는 경기도 와이고 교장의 학교 경영 계획서는 경기과학고에 재직할 당시 함께 연구한 공동 연구물이라고 한다. 이 사실은 표절심사위원회에 제출됐던 소명 자료 중 하나인 와이고 교장의 진술서에도 그리고 공동 연구자들의 확인 서명에도 나타나 있다. 그 당시에 이제 경기과학고등학교에는 브레인들이 좀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경영자가 된다면 어떠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박두희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만 한 것이 아니고 저 이외에 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서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 보자. 교장으로 나가든지 어떤 관리자가 되었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플랜을 짜가지고 프로그램 영역별로 그러한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박두희 교장 선생님은 경기과학고 교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었죠. 이 밖에 박 교장은 법무법인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검토받은 표절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여기에 따르면 세종시 교육청의 표절심사위원회와는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요, 이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 해당되고요. 지금 이제 자기가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조작한 그 연구물을
이제 그 같은 연구원들이 이제 그 공동으로 그 저작권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적으로. 자기 것을 이제 갖다가 논문을 쓰게 되면 자기 표절이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 그 자기 연구물을 뭐 이게 어떤 논문으로 제출을 한 사실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이제 그럴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거나 교육부의 지침 또는 이제 감사원의 어떤 그런 권고사항을 보더라도 또 일반적인 이제 학회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보기에도 이 부분은 명백히 표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지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현재 유사도가 30% 이상일 경우 표절로 판명하고 있으나 공동 연구물의 인정 여부를 포함하여 표절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절 심의위원회 구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5분인가 4분이 충청도 교수님 배석하는데 기준이 없는 거야. 어떤 분이 60% 나오고 어떤 분이 70% 나오고 이거는 어떤 표절의 기준도 없는 거예요. 이거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34% 정도 뭐 표절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이 60%가 나오고 어떤 분이 어떤 기준이 뭐냐 이거죠. 표절 심사위원회 기준이. 기준도 애매모호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실상 학교 경영 계획서가 표절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죠. 절차죠. 그 절차를 투명하게 교육청이 집행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널리 알려져서 많은 교사들이 응시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있고요. 또 해당 교육청에서도 행정적으로 적절하게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미 지난 2013년 3월 교육부에 교장 공모제도 운영 부적정에 대한 감사 의견을 통보했다. 학교의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공모교장의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또한 표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년 9월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렸고 교장 공모 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표절 유사도를 판명할 수 있는 표절 검증 시스템이 도입됐다. 표절 비율이 30%라는 걸 판정을 해야 되는데 뭐로 판정하냐면 아까 검증 시스템 있죠. 그 검증 시스템에 카피킬러 하는 이 시스템 교육부하고 시도가 교육청이 돈 낸 거. 자, 이 시스템을 돌리면 이게 나타나요. 처음 우리 시스템에 들어보니까 31% 나오더라고. 처음에 이제 우리도 몰라가지고 그 시스템에 왜냐면 우리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특별 부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표절 논란에 입사해 있어서 좀 내년부터는 그 비용 다 드릴 테니까 협조로 좀 우리가 사용해도 되냐고. 그래서 허가를 받고 이제 이분 걸 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박 교장의 학교 경영 계획서를 공동 연구물로 인정하지 않은 세종시 교육청은 뒤늦게 표절 검증 시스템으로 검증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지난 2014년 교장 공개 모집 당시엔 표절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걸까? 영재학교는 전국에 6개 학교가 있어요. 대전영재학교처럼 그런 학교가 6개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첫 번 개국을 했기 때문에 설마 우리는 거기에 지원하는 분이 지원 서대로 지원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킨 걸로 알고 있었지 그 하나를 굳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생각은 하지 못했던 그런 불찰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만약 세종영재학교 교장 공개 모집 당시 학교 경영계획서에 대한 명확한 작성 기준이 마련됐고 본래 취지에 맞게 표절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됐다면 뒤늦은 박 교장의 표절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제 표절심사위원회가 왜 지금 생기느냐. 아예 2014년도에 거기서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때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저도 그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와서 이제 뒤늦게 그걸 만들어서 1년 후에 그것도 학교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큰 피해를 주는 거고 저희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네, 이번 사건을 보니까 공동연구물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표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지난 2014년 10월에 작성한 세종영재학교 교장 공개 모집 시행 계획을 보면은 표절일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서약 및 동의서만 있지 어떤 게 표절이다라는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교육부 지침이나 감사원의 권고사항, 학회의 기준을 따르더라도 타인이 아닌 자신의 연구물이기 때문에 표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의 각 지역의 영재학교는 어떻게 교장을 공모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의 영재학교도 세종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장을 공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 3월에 개교하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를 비롯해서 전국 8곳의 영재학교는 그 설립과 운영 방법을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임 기준이 없다 보니 사실상 해당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감의 재량에 달려 있는데요. 영재학교는 학교 교육 과정이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있어서 교장뿐만 아니라 평교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 교사가 아닌 사람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학교 교장 공모와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그 검증 절차는 대부분 초중등 교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표절이 명확해지더라도 세종시 교육청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요. 교장에 부임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이제 표절 논란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모 단체의 경찰 신고 전화로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11월 30일 신고 전화를 받은 후 12월 4일 직위 해제까지 1년의 과정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롯해 몇 가지 의문을 가질 만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위와 의혹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3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으로 부임한 박두희 교장은 같은 해 12월 4일 직위 해제된 데 이어 이달 14일부로 면직 처리됐다. 이는 교장 공개 모집 당시 제출된 학교 경영 계획서의 표절 판명에 따른 것이지만 여기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사실 박 교장이 제출한 학교 경영 계획서는 미완성본이며 완성본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공부할 때 그걸 바탕으로 일단은 수정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제 거기 때문에. 그래서 70% 이상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수정 보완을 했고 13일, 14일에 제출이 이제 13일 날 부장들 같이 완성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4일 날 오전에 오탈자 수정을 했고 저는 교감으로서 굉장히 바빴어요. 행사 주관하고. 그래서 그때 김모 부장한테 김모 부장이 여기 접수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바탕면이 2개 있으니까 무조건 그 완성본을 했어야 되는데 미완성본을 제출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즉 박 교장이 경기과학고 교감 시절 세종영재학교에 교사로 지원한 같은 학교 김모 부장이 대리 접수하며 미완성본이 제출됐다고 한다. 완성본이 따로 있었다는 공증 확인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12월 18일 정도, 17일인가? 그때 그 파일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경영계획서하고 자기소개 파일을. 그래서 경영계획서는 제가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파일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지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자기소개 파일을 좀 보내달라. 다시 스캔해서 그래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제가 작업을 해서 이제 그 담당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것은 홈페이지 올리용이다. 그래서 그러면 홈페이지 예쁘게 해야 때문에 도표를 주소에 넣어도 되냐? 왜 PPT 잘 있으니까. 그래서 넣어서 줬어요. 청렴사회 시민단체의 제보로 표절 논란이 불거지기까지 박 교장이 아무리 미완성본 제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가 주장이 뭐냐면 만약에 미완성본이라도 제가 어떤 일면식이 없는 그런 경영계획서를 갖다가 몰래 내 것처럼 썼다면 그것도 부도덕하다는 생각하지만 우리 학교에서의 모든 프로그램과 또
한모 교장의 경영계획서를 같이 작업을 해서 수정 보완해줬고, 그래서 저는 공동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교장 공개 모집 당시 서류와 파일을 동시에 받지 않고 또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논란이 일자 표절 검증에 나선 세종시 교육청 또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1차에서 그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귀책 사유가 됩니다. 교육청의 행정 미숙 내지는 또는 뭔가 그것을 가동하지 않는 뭐 관료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죠. 얼마 전 세종시 교육청은 박 교장이 잘못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미완성 학교 경영 계획서에 대해 표절을 검증했다. 당시 교장 공개 모집 심사에서 이를 토대로 학교 경영 계획의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완성본이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이제 심사위원들이 좀 이의를 좀 제기했죠. 왜 그러냐면은 세 문제를 10분인가 15분에 답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 답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장 공모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정도 시간을 준다는 것은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후보자들이 경영계획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럼 학교 경영계획서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서류심사에 참여했으면 그걸 다 봤겠죠. 그래서 서류심사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신청 면접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30분을 가지고도 거기에 경영계획서가 그 자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학교 경영 계획서가 세종 영재학교장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교장 후보자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박 교장은 분명 학교 경영 계획서를 잘못 제출한 책임은 있으나 직위 해제에 이어 면직 처분까지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공무원법에 보면은 면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교직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임용권자가 면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 이쪽은 여간해서 면직을 안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면직을 했다라는 거는 이런 가운데 시사플러스 제작진은 세종 영재학교의 한 교사가 작성한 박 교장 직위 해제에 대한 의견서를 입수했다.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번 표절 논란의 시작인 최초 제보에 대한 의혹과 제보된 뒤 나흘 만에 직위 해제를 한 경위다. 직위 해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제가 그때 1월 4일 학구 정책국장님께도 얘기했는데 그 의견서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 8가지를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번부터 8번까지 답이 있는데 그거를 공문으로 저희가 보냈을 때 그 답을 정확하게 문서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뭇하고 답은 정확하게 못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제보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경위가 점점 궁금해진다. 저희들이 서울경찰청에서 솔직히 저도 제가 먼저 감사관실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해 11월 30일 날. 그래서 공모교장제 학교 경영계획서가 표절이 됐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공모교장제 학교를 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걸 표절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하니까 뭐 서울경찰청에서 감사관실에서 받은 분이 그렇게 전해줬고 잠시 담당자가 누구죠 해서 그 담당자 알려줬더니만 직접 그 경찰관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박 교장의 표절을 제보한 곳은 청렴사회 시민단체라고 한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단체가 학교 경영계획서 표절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제보했으며 세종시 교육청 역시 전화 신고만으로 박 교장에게 표절을 시인하는 사인을 받은 것이 된다. 나중에 제가 알아봤어요. 진짜 성남색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보, 만약에 제보를 하면 경찰에도 민원이 접수가 돼야 된답니다.
접수가 돼서 그것이 수사를 할 것이 말 것인지 해서 수사를 안 하면 뭐 광역수사로 넘기든지 아니면 기관 대 기관은 공문으로 줘야 맞답니다. 근데 청년 시민단체가 또 아니고 민원 접수된 사실도 없고 제가 이제 정보공개를 요청했어요. 만약 청렴사회 시민단체가 존재하고 실제로 민원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이는 또 다른 의혹과 연결된다. 누군가 투서를 냈어요. 근데 그 투서도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그 경영계획서를 보고 투서를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웃긴 게 그러면 공모 당시에 받았던 서류들을 외부인이 요청하면 외부인에게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표절이라고 하면 저작권 문제도 있을 텐데 이거는 낸 사람의 그 뭐랄까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세종시 교육청은 박 교장이 최초로 서류 접수한 미완성 학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를 받았다고 한다. 즉 이것이 원본이자 표절로 판명된 학업계획서다. 바꿔 말하면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어 대외 비밀 문서에 속하지만 파일화되지 않아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문서인 셈이다.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히스토리가 약간 있는데요. 이 교육청이 이전한 지가 작년에 12월 말이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조치원에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전 직원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관할 장소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아마 그 담당자 말을 들어보면, 인근에 있는, 국제고의 어떤 별도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 모든 자료를 보관했고, 그때 한 6개월 동안, 선생님 3분이, 그 학교 개교 준비팀으로 있어서 모든 관리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교육청으로 이 새 근무를 오면서 이관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 세종영재학교장 표절 제보가 절차상 문제없이 신고됐다면 제보 경위를 묻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외 비밀 문서의 유출과 관련이 있기에 세종시 교육청은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 공개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첫 번째는 표절이라는 그 논란이 진실이냐를 서로 규명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경찰청을 통해서 투서가 갔다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직위해제를 갑자기 그렇게 했던 그 경위를 좀 자세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고죄에 해당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당사자는 세종영재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다. 앞으로 세종영재학교가 본래 취지대로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융합형 창의 인재를 키워내려면 이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바라봐야 할 것이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그 학생들은 영재학교 학생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영재 학생들은 정말 다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학생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쪽으로 답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교장 선생님이 누가 내정돼서 올 것인가가 제일 큰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짧고 공모 기간은 또 짧고 지금 일선에서는 교육청에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어서 아마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른 엄마들도 다 걱정을 하는 게 정말 영재교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서 그냥 자기 말만 잘 듣는 사람을 내세워서 앉혀놓고 이렇게 우리 학교를 행정을 이끌어가면 어떡할 것인가 지금 제일 그게 큰 관심사고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좀 모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 교장의 표절 논란과 또 제보 의혹을 떠나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세종영재학교의 학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만일 교장 공개 모집 당시에 표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교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세종영재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현명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 여부는 분명히 가려져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이미 표절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하더라도 최초 신고와 그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세종영재학교에 대한 권한이 세종시 교육청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세종영재학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또 마땅히 져야 할 텐데요. 박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현재 박 교장은 세종시 교육청 교원 인사과에 발령돼 현재 대기 상태에 있는데요.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의 수위가 높을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교육행정이 빚어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모든 의혹이 밝혀져서 다시는 교육행정의 문제로 학교가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박경 PD 수고했습니다.